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 4분면에 관련된 문제의 하나예요. 근데 요게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낸 거긴 한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 A, B의 부호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일단 여러분 보세요. Y는으로 해서 함수꼴로 나타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4분면의 문제는 그쵸, 기울기하고 Y절편의 부호를 가지고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와 Y절편을 바로 볼 수 있는 형태인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함수꼴로 바꿔서 봐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일단 Y는으로 예쁘게 바꿔볼게요. 자, 그럼 BY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자, 마이너스 B다라고 요렇게 되죠. 왜냐면 양면 B로 나누면서,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분면의 문제는 반드시 무슨 절편하고, 그쵸? Y절편하고, 그 다음에 뭐? 기울기의 순서대로 봐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Y절편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럼 얘의 Y절편은 이거죠.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이렇게 네모칸 쳐놓고 이거의 부호를 일단 먼저 따는 거예요. B하고 A의 부호를 먼저 따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Y절편하고 기울기의 부호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가 여기서의 Y절편이잖아요. 자, Y절편 어디예요? 여기네요. 자, 그러면 부호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죠. 자, 두 번째 기울기를 볼 건데 기울기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쵸?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빼고 그 다음에 A, B의 부호를 보는 건데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B 자체는 플러스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B가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야만 마마 붙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됐었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부호를 빼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B 다 나왔네요. 그래서 A는 0보다 작고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풀 때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쓸 때는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로 써줘야 되겠죠. B는 0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 4분면하고 부호를 보는 문제는 반드시 Y절편하고 기울기의 부호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여러분 방금 전과 같이 4분면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4분면의 문제는 그렇죠. Y절편하고 기울기 순서대로 부호를 봐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도 그래프가 무슨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이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그려보는 거예요.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합니까, 여러분? 자, 여기가 4분면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요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Y절편의 부호는 뭐여야 하고, 그쵸, 플러스여야 하고, 기울기의 부호는 그렇죠,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여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봐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봐줘야 되는데 얘도 그쵸, Y는 이라는 함수꼴로 정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Y는 에서 얘만 그대로 넘어가면 되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디가 그쵸, 얘가 Y절편이 될 거고 얘가 기울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Y절편이 플러스여야 되고 기울기도 플러스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4-A가 플러스여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A는 4보다 작아야 되더라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를 보면 3A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3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야 된다라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의 공통 범위를 해서 전체적인 답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쵸? A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4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건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근데 그럼 답이 2번이네요 라고 해서 2번을 체크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꼬아놨는데요. 자, 우리가 4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렇게 지나가도 축에 걸려도 우리가 4분면에 속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도 4사분면이 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y절편이 플러스만이 아니고 4-a가 그쵸 모여도 된다라는 0이어도 된다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얘를 여러분들이 애초에 풀 때 요렇게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같다 표시까지 해서 요렇게 해서 얘가 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를 아예 제외시키고 일단 먼저 보고 나중에 보는 걸로 했지만 처음부터 풀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게 조금 더 실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건 그쵸 여기로만 안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축에 걸려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요 형태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조금 더 그쵸?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였던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이번 문제도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네요, 여러분. 봅시다. 그림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x절편이 1인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마이너스 ab랄 때 자, 딱 보기만 해도 지금 복잡해서 풀기 싫죠, 여러분. 나 너무 뭐예요?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면 돼요. 함수라는 것 자체가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개념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면 사실 기울기, x절편, y절편 요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흥분도를 내려놓고 문제를 차근차근 좀 봐보자고요. 일단 지금 얘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이 그림의 그래프와 평행하다라고만 했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가 이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그러면 나는 이 그림의 뭐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죠. 기울기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얘하고 단순히 평행하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기울기만 같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럼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여러분. 얘는 그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바로 기울기를 보는 방법도 배웠었어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아는 두 점을 완벽하게 체크해봅시다. 자, 이 직선에서 2점하고 2점, 두 점을 완벽하게 알죠? 자, 그런 다음에 기울기는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이기 때문에 x값 가로부터 그 다음 y값 세로 이런 순으로 올라가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직각으로 꺾으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가 x값 변화량이 될 거고 요렇게가 y값 변화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x값 변화량은 지금 4에서 0까지 왔기 때문에 변화량은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값 변화량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3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가지고 왔고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절편이 얼마래요, 여러분? 1인 그래프래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b라고 잡아놓을 수가 있고요. 이 b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구하려고. 그럼 얘가 헷갈리면 m이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소리니까 1,0을 지난다는 소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y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m의 값은 쉽게 그렇죠. 4분의 3이라고 나와주겠네요. 그래서 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3이다라고 요렇게 만들어낸 식이 바로 얘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잘 보세요.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 4분의 3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a는 그럼 얼마가 돼요? 그쵸? 여기서 a는 역수치해주면 되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가 3분의 4예요.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러분. 3분의 4 분의 B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양변 마이너스 곱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산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얘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사실 뭐 쉽게 해주면 되긴 하지만 요것도 이렇게 곱해서 또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곱한 게 얼마예요, 여러분? 그쵸, 4. 이쪽으로 곱하면 마이너스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붙일게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죠. 아이고. 마이너스 4는 4b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죠. 요건 이제 계산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요렇게 곱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갖다 붙인 거죠. b의 값을 바로 내기 위해서.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a하고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고 a, b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선생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솔직히 기본적인 유형 문제로 완전히 쉬운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기본 유형 문제 풀이를 아마 올려놨었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맞이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이제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강의가 선생님 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면 개념 강의랑 문제풀이를 조금 듣고 오셔야 해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는 어떤 사람의 키를 30세부터 10년 간격으로 측정하여 나이가 X세일 때 키 Ycm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사람의 키가 해마다 표와 같이 일정한 비율로 준대요. 아이고,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키도 줄어, 그죠? 역시 20대까지가 제일 좋은 건가 봐요. 30대부터는 이렇게 키도 주나 봐요, 여러분. 슬프네요, 갑자기. 어쨌든 아이고, 갑자기 울컥합니다. 너무 슬프다. 자, 어쨌든 여러분 봅시다. 다시 정신 차리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는 지금 10년 동안 준 걸 봐야 되는데 자, 10년 동안 얼마가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0.6씩 이렇게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에 0.6씩 주는 건데 자, 우리는 10년을 기준으로 가면 안 되죠. 항상 1, 그쵸? 1년을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0.06씩 준다라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일단 그 사람의 키가 Y래요. 그럼 Y는 어디서 빠지기 시작해요? 172.8에서 빠지기 시작하죠. 자, 0.06x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처음부터 준 게 아니고 30살부터 주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내 전체 나이에 일단 기본적으로 30살은 빼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입니까? 그쵸?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러분 10년으로 주어졌지만 항상 기준은 1로 들어가서 1년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쵸? 0세부터 표현을 한 게 아니고 30세부터 줄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 나이에 30세를 빼줘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문제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강의를 한 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아마 편집을 할 때 좀 자르고 또 파트 1, 파트 2로 올라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어쨌든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풀어봅시다, 여러분. 자, S회사에서는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상품 개발비가 600만 원. 상품 한 개당 5만 원의 생산비가 든다고 할 때 10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일단 내가 만들 수 있는 상품의 개수를 X라고 놓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상품 개발비가 600만 원이죠. 일단 우리가 상품의 개수를 A라고 놓고 그러면 총 드는 비용 총 비용을 Y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Y는 해가지고 한 개당 5만 원의 생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품 S개를 만드니까 5X로 들어가긴 할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단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상품 개발비 자체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상품 개발비 얼마까지? 600만 원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총 얼마? 10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Y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1000을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그쵸? 400이 5x가 되면서 x는 80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서 이렇게 80개다라고. 사실 이 식을 만들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맞춰도 되지만 또 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방금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이 함수 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식을 만들 수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식을 만드는 문제, 우리 방금 전 단계에서 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무턱대고 계산만 해서 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있지만 훈련을 할 때는 식도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오늘 단원에서 준비한 문제는 다 끝났고요. 자,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웠죠? 그러니까 어려웠다기보다는 개념에다가 플러스 응용까지 합쳐진 문제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풀 수 있다면 요 단원의 또 학교 시험도 또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릴 거예요. 특히 함수는.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모두들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 바이바이.